오늘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자기 자신까지 원망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셨던 아내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서 남편분의 바람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아내분께서는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기간도 제대로 보낼 시간도 없이 일을 그만두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남편분과 크고 작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다 보니까 그래 평범한 부부 사이처럼 싸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남편과 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분은 아내분이 온전히 아이에게 매달려 집중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같은 회사에 상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아내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남편은 이제 정리 다 했다. 그 여자랑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다. 연락도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아내분을 안심시키니까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느라 지치고 벅차고 신경 쓸 일이 많았던 아내분은 한 번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남편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 남편이 출근 퇴근하는 시간은 똑같이 지키더라도 업무 시간에 남편과 상간녀가 따로 만나고 연락을 하고 이런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신 거예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분명히 그 상간녀와의 통화 목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고 왜 내 휴대폰을 만지냐, 맨날 이렇게 의심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아내분은 정말 기가 차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상간녀가 회사를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끝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고 아내분이 경력 단절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너무 답답해서 업무 시간에 회사를 찾아가 보려고는 해도 아이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셨던 거죠. 남편은 회사에서 바람을 저렇게 피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만 봐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이 원망으로 바뀌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남편은 본인이 조심 안 하고 피임을 안 해서 아이는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회사를 가가지고 회사 상사와 바람을 피워놓고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미쳤지. 왜 저런 놈을 뭐가 좋다고 마음까지 주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을까? 또 그때 당시에 부모님은 내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부모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원망이 원망을 낳고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살 시도까지 하시게 된 거죠.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빨리 발견되셔서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인생이 망했는지 아닌지는 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결혼시키고 손주 손자도 보신 다음에 임종하시기 전에 정말로 인생이 망하는 건지 지금이 인생의 최악의 일이었는지 그때 가셔서 평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인생이 망한 건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분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어쩌면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보장도 없을 뿐더러 남편과 이혼을 하든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게 되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충분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맞이한 이 사건이 인생 최악의 사건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절대 지금이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나봐야 진짜로 인생 최악의 사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원망하는 마음은 아내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를 꼭 찾아야 안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화창한 날에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일기예보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아, 진짜 오늘 비 안 온다고 해서 우산 안 가져왔는데 이게 뭐야, 옷 다 젖고 라고 하게 되죠. 회사에 가니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나도 비 안 오는 줄 알고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야,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 이게 일기예보 때문에 그런 게 맞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혹은 아, 날씨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의지를 하게 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다만 이 아내분의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심은 얻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를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힘만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망하는 것은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 그때 충분히 해도 되는 일이니까 현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내일부터 원망을 멈춰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분 스스로 마음을 공감해주고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아내분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노력을 하냐,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있을 때에는 더 이상의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셨고 그럴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을 내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힘도 생기고 서서히 시간을 기다리면서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을 마음의 여유도 생기셨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결국엔 잡게 되셨죠. 남편이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게 되고 남편도 회사를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소송 중에 상간녀의 관계도 남편이 정리를 했고요. 물론 지금은 아내분이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믿기는 한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남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일정 부분 또 성취를 했고 내가 원한다면 이 남자랑 이혼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은 일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뭐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 라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게 남편과 나 사이의 일이라면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수록 고통받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우리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빨리 나서서 부딪히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